요번 주 정도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음 네. 주부터는 좀 다른 핫한 주제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네. 코로나19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우리 네. 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확진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고 있는 그런 상황,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게 코로나19 우리의 증시의 전반적인 영향,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뭐 중국으로 인한 영향부터 시작을 해서 네. 내수 경기에 대한 영향 여러 가지 네. 영향이 있을 텐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인 한국 증시에 대한 영향.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주말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그렇죠. 안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네네. 뭐 28명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 사례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WTO에서 그 치료 사례까지 달라고 해가지고 참고를 할 정도로 좋았고, 일본에서 이제 유람선 관련된 그 확진 환자 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일본은 뭘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반응이 많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들어오면서 상황이 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야간까지 합쳐보니까 100여 명이 조금 넘는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넘버 3에 해당되는 네. 그런 좀 확진자 수를 보유하는 이제 나라가 갑자기 돼버렸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제 원만한 흐름을 좀 기대했던 증시 자체가 좀 한 방 맞는 그런 느낌이 나왔고, 사실 뭐 증권 쪽으로만 이제 말씀드리면 역시 지난주까지 좀 부진했던 흐름.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1월 말까지 굉장히 한번 핫했었는데 네. 관련되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대거 2월 첫날부터 2월 한 중순까지는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갑자기 확진 환자가 월요일부터 조금 몇 명씩 나오기 시작한다 하니까 발동을 걸다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주 강한 모습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영향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 쪽은 오늘도 1.8%가 상해 증시가 올랐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환자가 많이 나온다는 일본도 오늘 플러스 지수가 나왔고, 뭐 대만이나 홍콩도 최근에 그 장세를 보면은 미국 쪽의 어떤 시장의 장세 해석도 그런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 수가 한 4,500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해서 한 2,000명대에서 일 확진자 수가 한 1,000명대로 이제 줄어든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금 안도를 하고 있고, 중국 시장 거기다가 플러스로 오늘 뭐 대출 우대금리 같은 거 인하 정책까지 강하게 내세우면서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미국하고 상해 증시까지는 반응이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 온기가 다 오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미국이나 그 중국 상황은 다르게 갑자기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역효과가 좀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패닉이죠. 거의 오늘 굉장히 뭐 낮게 내려갔다가 많이 좀 만회를 하고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뭐 이번 주 들어가지고 분위기는 사실은 그 뭐 코로나19에 대한 그 관련주들 한 100여 개와 네. 나머지 한 2,000개 주식이 힘겨루기를 하는데 오히려 100개 정도 되는 종목군이 훨씬 똘똘하게 강하고 나머지 군들은 에너지가 좀 분산되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 내내 조금 힘겹게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이게 사실 날이 풀릴 때까지 정말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외국의 어떤 일본의 증시나 중국의 증시처럼 네. 우리도 오늘은 사실 확진자들이 여태까지 확진자의 숫자만큼 많은 그렇죠. 발생을 함으로써 네. 좀 이렇게 좀 우리 주가가 좀 네.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타 외국 다른 국가들처럼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좀 돌아갈지, 네. 아니면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네. 좀 따뜻해지는 계절까지 이렇게 쭉 끌고 갈지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뭐 원래는 이건 어차피 심리 싸움이거든요. 네네. 뭐 정확한 어떤 가치의 증가와 감소를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람들 투자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의 심리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심리의 어떤 그 불안정성의 최고치와 그 절정이 언제쯤 지나느냐, 그걸 기준으로 아마 주가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 그 잠잠했을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언젠가 한 번쯤 분위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몰아갈 수도 있고 네. 확진자 수가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고 이제 사망자까지 한번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심리적인 충격이 한 번쯤 또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좀 예상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 무렵에 이제 뭐 거의 확진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망자 소식까지 나오면서 근데 그거는 아직 뭐 정확한 발표가 그 정확히는 안 있지 나왔죠. 않죠. 근데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는 오늘 사실은 장 마감 무렵에 관련되는 그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대거 사실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2, 3일 계속 상한가 치기에는 부담이 너무 이제 되기 때문에 많은 물량들이 됐습니다만 끝에 이제 한 20명이 더 늘었고 오후에 그리고 사망자까지 일단 나왔다 이러니까 시간에서 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모양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의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최근 뉴스를 들어보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은 네네. 제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강하게 환자들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주말에 나름대로 눈이 많이 오고 굉장히 추웠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세력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사실은 따뜻한 봄날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좀 천수답의 모양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그 흐름은 내일 아침 장세 초반이 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망자가 내일 아침쯤에는 확실한 이제 결과치가 나올 텐데 만약 그게 뭐 그런 사유다 아니면 합병 측에 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심리적으로 타격받을 수 있거나 충격받을 수 있는 가장 최대치 흐름은 내일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해서 한 5분, 10분 정도 흘러가는 흐름이 거의 최고치 흐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비코로나19 종목들의 어떤 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일 아침 시초가에서 한 2, 30분 정도 지나는 흐름 정도에서 거의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장이 열린다면 한 2, 30분 정도 지켜보다 보면 네. 그 흐름이 좀 정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참 이런 뭐 코로나19 같은 이거 뭐 테마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긴 해야겠죠. 네. 코로나19의 테마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이런 병이나 뭐 이런 바이러스나 전염병 같은 뭐 이런 일 갖고 조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이 코로나19 테마의 수혜주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접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일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의 최고치와 해당되는 관련 테마주의 고점 흐름이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이 심리적인 최고치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뭐 매수적인 접근은 뭐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한경의 우리 전문가님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엄연하게 팩트로 존재를 해요. 코로나19라든가 그런 유사 질병들이 나왔을 때 뭔가 어떤 기대값을 갖는 종목들이 나오지만 최근의 흐름은 그 흔히 말하는 파생 상품 중에 이 풋옵션이라고 있거든요. 네. 장이 빠지는 걸 기대하고 살만한 그런 그 날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상품을 옵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거의 그런 종목이에요. 장이 빠지는 역할을 해주면서 기한은 어차피 아무리 늦게 잡아도 3월 말쯤 그렇죠. 되면 기온의 변화와 함께 거의 사그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신규류의 종목인데 지금 당연히 남아있는 한 달 정도의 시간 가치를 최대치로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뭐 환자가 늘었네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네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한 4월쯤 되면 사실 눈 녹듯이 녹아버려서 주가가 원위치 된다라는 걸 시장 참여자분들이 거의 다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폭탄 내지는 수건 돌리기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군가는 굉장히 독박을 쓰는 상황이 될 건데 요 지금 남아있는 한 달 사이에 열심히 달려서 그 가치를 한번 창출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굉장히 이제 무형의 가치를 가격으로 지금 승화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한 달쯤 지나 보면 사실은 원위치나 제자리 되기가 쉽다는 차원에서 사실 뭐 참여자분들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뭐 과학 뭐 하여튼 공학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네.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심리적인 그 불안감이 최대치가 됐을 때 뭐 마스크라든가 세종대 비롯한 여타 관련되는 섹터의 종목들을
살 거야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이제 불어 넣는 상황인데 사실 많은 분들은 그런 거 이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은 어떤 테마주, 말 그대로 테마주기 때문에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관점을 여전히 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이제 사실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 우리가 겪게 되면 많은 생활의 양식의 변화가 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그 삶의 어떤 패턴 자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엔 사실은 뭐 얘기가 되는 건 이제 아기까지도 그 감염자가 네네. 나오다 보니까 뭐 학교 그 등교라든가 그 계약의 어떤 일정의 그런 것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나 결제 쪽으로 훨씬 더 비중이 좀 쏠리는 것들 그리고 택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미치는 진짜 수혜주는 따로 있는데 그런 그 유형적인 가치가 늘어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좀 허상에 가까운 그런 종목군에 너무 과도한 몰입을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코로나 19는 뭐 소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좀 더 짧아 단축되기를 좀 바랄 마음이겠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이 테마가 사라진 이후에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을 이끌고 나갈 것 같은 주도 업종, 주도 섹터는 어느 쪽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기존에 왔던 반도체가 쭉 그대로 끌고 나가. 좀 어려운 질문이죠. 아, 전혀 어렵지 그래요? 않습니다. 쭉 어떤 종목이 지배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억을 당연히 하시면서도 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2주 전에 첫 코너에서도 네. 그 질문 주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와 지금하고 사실은 답은 다르지 않고 오늘 사실 힌트가 있는데요. 오늘 장이 굉장히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죠. 한 20포인트, 한 23, 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살짝 좀 넘겨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장이 어려웠지만 제일 먼저 반등 줬던 게 어느 쪽이냐? 2차 전지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 대답은 한 2주 전이나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반도체, 2차 전지, 5G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뭐 AI라든가 미래차 분야 쪽에서 충분히 사이드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준비 중인데 지금 이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특집 때도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좀 갈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또 오늘 아까 이제 뭐 힌트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따 스토브리그 가보면 그 결과로도 아마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전반적인 우리의 대응 전략.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어떤 그 테마성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좀 2차 전지나 네. 좀 이후에 이어질 어떤 나갈 것 같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선별을 해서 네. 지금 오히려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좀 관망세로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인지 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은 사실은 그 심리적인 최고치라고 제가 이제 뭐 자의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사실은 뭐 제 뜻대로 내일 아침이 가장 최고의 흐름일지 아니면 더 어떤 아까 말씀 주신 표현대로 기하급수적 지금 사실 100명 갖고 긴장하는 포인트는 훨씬 더 그렇죠. 10,000명, 10만 명쯤 걸렸을 때 분위기만큼 사실은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치만큼 다다랐을 때 또 다른 반응이 나올지 여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런 흔히 말하는 코로나 섹터주에 속하는 종목들은 일종의 지금 상황에서는 일종의 보험 상품 비슷한 거예요. 네. 예, 지금 많은 투자가님들이 사실 주식을 대부분 그냥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이 밀리거나 할 때 다른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재빠르게 현금을 만들어 놓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위험에 다 노출이 돼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약간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은 보험류로 볼 수 있는 섹터 쪽에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일부 차용을 해가지고 비중을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네. 저는 한 8대2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20% 정도만 하되 그런 뭐 직접적인 마스크, 세정제 이런 게 물론 변동성은 좋지만 네. 웬만한 분들이 쫓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인터넷 플랫폼주나 게임주, 뭐 택배주, 제지주, 전자결제주 그리고 뭐 게임주 이런 쪽으로 후순위에서 훨씬 그런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진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 놓으시면 노출되는 전체 위험도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시고 하나 빼먹었는데 네.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TNT 오늘은 코로나19 판도라의 상자 열릴까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제목은 뭐 정말 그럴싸해서 음. 판도라의 상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열렸을 때 그렇죠. 열리면 안 될 것이 열렸다. 예, 뭐 뭐 이런 흔히 거죠. 말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거 발생하는 거냐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 상황도 여전히 아직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너무 심리적으로 그 심리가 크게 흔들리시지만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중하면은 이 문제도 사실 크게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제목대로 거창한 얘기 아니었습니다만 뭐 내일 정도 그 아침 이후에 조금 굉장히 안정화되는 그런 시장을 좀 기대를 해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